안녕하세요. 지성방.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드디어 실제로 뵙네. 지성방 너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예, 오랜만이에요.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참 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2002년.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2002년은 정말 이게 막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내 생에 그런 적이 없어.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이. 예.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럼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 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그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내가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챔피언. 아, 일어나라. 너와 나. 너와 나.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네. 요걸로 PSV 간다.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PSV. 예. 예.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모니가 됐죠. 지금 명장면이죠. 예. 요대로 PSV로 안고 가셨죠. 이대로 함께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을 박지성 하셔서 선수를 안고 히딩크 감독님이 그대로 PSV에 이것도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모니 때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건 좀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원래의 이 세레머니의 의도는 좀 건방진 세레머니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가 그게 또 있었군요. 또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아니 그럼 그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왜? 겁니까? 못 한다고. 아, 못 한다고. 네, 못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은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그럼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 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나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예,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예. 그가 가는 길이 곧 역사다. 베트남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고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올해로 베트남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신 게 한 몇 년째입니까? 올 10월 14일 되면 만 5년입니다.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도 사실은 계약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감독을 5년째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도 안 질려요. 진짜. 이 벌써 20년이 됐습니까? 그러기 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 소리겠죠. 아 근데 저희 느낌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때하고 그렇게 좀 그래요. 그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저도 지금 뭐 정신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감독과 선수들은 대표팀의 숨겨진 주역으로 박항서 코치를 꼽고 있지만 박 코치는 그때마다 히딩크를 내세우며 겸손해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석 코치를 네, 맞습니다. 맡으셨었죠. 그러니까 저기 사실 폴란드전 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황선우 선수가 이제 그렇죠. 첫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 말고 이제 박항서 감독님한테 네. 안겨가지고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효령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골입니다. 골! 네.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호. 역시 황선홍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전날 밤에 만약에 너 혹시 골 넣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그거는 그래서 내가 너 왜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딴 이야기를 하느냐 네. 진실을 이야기를 해자 네. 그래서
사석에서 저하고도 논쟁도 했어요. 근데 예. 정확한 거는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반지 세레모니라는 걸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그 전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부담스럽고 돼서 이제 방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제가 룸투룸이라 그러나요? 아, 뭐 룸투룸, 이렇게 해서 룸투룸 이제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뭐 이제 잘 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황선홍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저 기분이 필링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 정확하게 골 넣으면 안정환이처럼 그 와이프한테 세레모니 하지 말고 벤치에다가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소리네요. 아니 소리 안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황선홍 선수라면 아니, 느낌이 예. 애둘러서 예. 달려와 와, 줘도 아니, 달려와줘.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왕이면 벤치에다가 좀 벤치에다가 해라.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왜냐면 통화한 게 코치님인데 코치님이 벤치에다 해라는 건 코치님이 벤치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황선홍이가 저한테 안기고 나서 히딩 감독한테 안기지 않아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 황선홍이가 선발로 출전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성명을 드렸고 히딩 감독님도 흔쾌히 그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죠. 기분 좋으니까. 그때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월드컵의 지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 히딩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돌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때 네, 하고.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일 대해서는.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그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많은 선수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야, 또 이게 다 진짜-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게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K리그 중계석을 떠난 대한민국 스포츠 중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우리 송재희 캐스터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잠깐 얘기하시니까 뭔가 지금 TV를 켜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경기가 막 시작될 것 같고 국제 경기 특히 월드컵이라든가 국가대항전에서 처음을 알리는 그런 목소리셨기 때문에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는. 가슴이 뛰는. 근데 이제 죄송스러운 것이 예. 제가 이제 한 5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죠?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나라가 좀 시끄러웠어요. 왜요? 꼴꼴 할 때. 네. 또 복싱 중계할 때 뭐 다운 한다든지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 1승이 눈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골! 추가골입니다. 그 저기 말씀하신 대로 그 골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말 송재희 캐스터께서 그 말씀하시는 골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진짜 골이에요. 골이 났을 때 진짜 골이에요. 네, 진짜 골. 그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됩니까? 그건 꼴알. 골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그건 시원하게. 저 손주들이 보면 할아버지 미쳤다고 해요.
전 세계 축제죠. 월드컵. 86년,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98년 프랑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다음에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중계를 하셨네요. 네네. 24년을 월드컵을 중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 월드컵 월드컵합니다. 중계 현장에 가면은 세계에서 목소리 큰 사람 다 모였어요. 네. 그 남미 중계나 이런 거 보면 골 같은 거 막 달려. 골골골. 그래요. 진짜 길어요. 이게. 이걸 길게. 예, 길게. 로베르토. 예. 아니 이게 이제 86년 월드컵 제가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를 알았던 게 86년이에요. 아주 기억하는. 멕시코 월드. 멕시코 때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할 때 우리 박창선 선수가 그 대한민국 월드컵에 첫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골키퍼가 이제 하프라인에서 골이 움직이면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오잖아요. 그 박창선 선수가 때리더라고요. 그 센터 서클 몸에. 맞아요. 그게 그냥 키를 넘겨가지고 골이 됐죠. 그게 그게 바로 첫 골이었어요. 박창선 선수의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골 세레머니가 기도를. 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때 그 첫 골을 터뜨리고 이제 운동장을 벗어나서 숙소까지 가면서 길거리에서 제가 아까 술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거나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얻어 먹었어요. 꼬리야 최고라는 거죠. 그 때려서 들어간 걸 보고. 그 이거 슛을 한 잔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몇 잔 얻어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많지. 왜냐면 그 선생님의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아니 그 가장 절박해서 어록이 또 쏟아졌던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2002년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그때 그 하신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요. 예. 그게 광주였어요. 예. 16강을 목표로 했던 월드컵 출전이 예. 우리가 그 스페인을 이기면은 4강을 가요. 4강을 가요. 그렇죠. 4강을. 좋아요. 끊었어요. 박지성 따라갑니다. 박지성 행운이 따라가주길 바랍니다. 타치라 따라 들어갑니다. 황성, 설견, 이천수. 네, 돌파해야겠죠. 진로를 막았어요. 질러, 자, 좋은 자, 마지막. 자, 끝났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승부차기로 옵니다. 이제 홍명보 선수가 그 볼을 갖다 놓고 마지막 슛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골키퍼하고 11m 거리예요. 평상시대로 차면 0.3초가 걸려요. 그야말로 이제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저 골이 들어가길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말이 그랬어요.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 손을 지켜 드십시오. 그리고 맞잡으십시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에게 빌고 없으신 분들은 조상에게 빕시다 그랬어요. 맞아요. 바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 손을 네. 마주 잡으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를 해보자고요. 네. 종교 있는 분들은 신에게,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상께 한번 의지해보자고요. 우리 선수들이 잘 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승부차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을 쉬고 이렇게 보니까 무등산이 보여요. 무등산 산신령님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좌마리즘족이 아닌 얘기 아니냐. 뭐 조상 찾고 산신령 찾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절박한 얘기를 했는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니 뭐 지금 들어도 뭐 굳이. 사실 그렇죠. 그걸 그렇지, 이게 예, 정말 그런 마음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홍명보가 달려들면서 슛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넣으면 승부가 결정이 나고요. 넣으면 끝나고 못 넣으면 계속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홍명보 선수가 동명하면 나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기적났습니다. 월드컵에 4강 드디어 올라갔어요. 무등산이 이름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송재희 캐스터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만 들어도 그때 장면이 떠오르면서 참 진짜 마지막이 아니기를 네. 예? 제가 본 2002년의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빌고 또 한번 빌어봅니다. 제가 좌우명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좌우명이 절제와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겸손이죠? 왜? 그러니까 절제와 겸손, 절제와 겸손이 있는데 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포함돼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방송을 했고 또 해야 될 말은 무등산 상신론도 불러요 저는. 이건 부끄럽지 않다. 네. 조금 더 지금 제가 너무 떠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저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네. 바로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흔히들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스포츠 캐스터의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답할 때 축구 중계는 축구 중계 공이 어디로 가고 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그건 상황 묘사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는 해설자한테 맡기고 그 골 하나가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4강을 가고 8강을 갔을 때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난 캐스터니까 축구 전문가가 아니고